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쓰는 편지. 글, 그림, 선미화. 시그마 북스. 글, 그림, 선미화. 1982년 따뜻한 봄날에 태어났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B형의 물고기 자리다. 유치원 대신 미술학원을 다녔으며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예술고등학교를 나왔다. 초등학교 시절을 빼곤 전부 그림 그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봄볕처럼 따뜻한 느낌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었다. 아이들을 좋아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미술 치료를 공부했고 그렇게 아픈 마음들을 보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름처럼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고단한 마음 쉬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차례. 프롤로그. 쉼표 하나. 말은 쉽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 감정 사용 설명서. To me you are perfect. 나와 다른 사람. 마음 치유력. 관계의 안전거리. 나만 모르는 것. 이기적이어도 괜찮아. 세상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한다면. 비밀. 말보다 깊은 것. 그럴 수밖에 없었다. 믿음. give and take. 때로는 생략.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 만들어진다. 쉼표 둘. 카르페 디엠. 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 괜찮은 인생. 그냥 그저 그런 일. 지금 이 순간. 매듭. 영혼의 구슬. 나의 역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말. 발걸음.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Who am I? 나를 이해하는 방법. 의자. 카르페 디엠. 쉼표 셋.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 존재한다. 숨고 싶은 날. 상처에 솔직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하면 되지. 시작. 내 눈을 바라봐. 나만 왜? 살만하진 않아도 사라지긴 한다. 비바 청춘. 어른이 된다는 건 꿈. 한 걸음 한 걸음. 좋아 보이는 길. 쉼표 넷. 사랑은 내가 너에게 가는 걸까? 네가 나에게 오는 걸까? 36.5도. 손을 잡아도 괜찮은 온도. 밀당 금지. 감정과 마음의 차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하는 질문.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일까? 다가서지 않으면 누가 할까? 당신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정리. 마중. 진짜 연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진짜 이별. 착각. 그를 만나기 100m 전. 쉼표 다섯. 응답하라 반짝이는 나의 순간들이여. 말하는 대로 안아주기. 인생이 괜찮고 행복해지는 순간. 이해하기.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올해도 어김없이 꽃은 핀다. 내일이 그리워할 오늘. 응답하라 반짝이는 나의 순간들이여. 귀를 닫아버린 세상에서. 인생은 반전의 연속.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사막에 사는 나무 이야기. 에필로그. 프롤로그. 살아가면서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건 없다.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꿈을 이루는데 시간 제한은 없단다. 지금처럼 살아도 되고 새 삶을 시작해도 돼. 최선과 최악의 선택 중 최선의 선택을 내리기 바라마. 네가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걸 느꼈으면 좋겠다. 너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후회 없는 삶을 살면 좋겠구나. 조금이라도 후회가 생긴다면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중. 20살이 되면 당연히 어른이 되는 줄 알았어. 30살이 되면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있을 줄 알았지. 그런데 막상 30살이 되고 보니 변한 건 별로 없는 거야. 오히려 더 많이 조급했고 아직도 서투른 것 투성이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 길인지 확실할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는 나이니까 어른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어른이 된 척 행동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았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 갔다고나 할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비교했고 혹시나 실패할까 두렵기도 했어.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나는 그저 나일 뿐이더라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심히 가고 있더라. 이렇게 저렇게 내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생각해. 아직은 너무 어설프고 때론 남보다 느린 것 같아 초조해하고 어떤 때는 철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솔직한 감정 표현하길 두려워하지만 이대로도 지금 이 모습도 괜찮은 것 같아. 아직은 끝난 게 아닐 테니까. 단지 지금은 삶의 한 과정일 뿐이잖아. 쉼표 하나. 말은 쉽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남들이 뭐라건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지. 내가 무시하고 신경 안 쓰면 그만이잖아. 상처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허약한 내 맘이 스스로 받는 거야.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 중. 감정 사용 설명서. 한 늙은 인디언 주장이 손자에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큰 싸움에 대해 이야기했어.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두 늑대 간의 싸움이지.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탐욕, 거만, 죄의식, 열등감,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그놈이 가진 것들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겸손, 평온함, 친절이란다.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물었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겨요? 추장은 간단하게 대답했어.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화, 질투, 슬픔, 탐욕, 거만, 죄의식, 열등감, 자만심, 우월감, 이기심, 그리고 기쁨, 평안, 사랑, 소망, 겸손, 평온함, 친절.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한 감정의 이름은 너무나 많지. 보통은 하나의 감정을 깊게 느끼기보다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 때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픔으로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어. 평소 꾹꾹 눌러오던 것들이 흘러넘쳐서일지도 몰라. 그럴 때면 열등감에 빠져 괴로워하기도 하고 한껏 들뜬 자만심과 우월함에 잘난 체하기도 해.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모든 사람에게 한없이 친절해질 때도 있어. 화, 질투, 슬픔과 같은 감정들도 모두 필요한 감정일 거야. 질투는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우리에게 열정이라는 또 다른 긍정의 열매를 주기도 하고, 죄의식은 잘못을 반성하도록 만들어주기도 하니까. 화가 나도 괜찮고 질투가 나도 상관없어.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으니까. 너무 기뻐서 웃고 다른 사람에게 한없이 친절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 또한 괜찮은 일이지 않을까? 더 이상 감출 필요는 없어. 세상 사는 일이 더 이상 감출 필요는 없어. 세상 사는 일이 울고 웃고 마음 아프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더 소중한 거니까. To me, you are perfect. 어린 시절엔 부러운 게 참 많았어. 세세한 것 하나 기억 못할 정도로 모든 게 부러웠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나는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며 부러워했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완벽해 보였거든. 그런데 어느 날 열등감에서 벗어나 보니까 나를 그렇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도 말할 수 없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들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있었어. 모두들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단지 나에게 없는 부분이 있을 뿐. 1 더하기 2가 3인 이유는 나 하나와 우리 둘이 더해져 새로운 삶을 만들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면 좀 더 재미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나는, 그리고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것만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야. 나와 다른 사람. 이 세상에 나와 다른 사람은 아주 많아. 그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야. 시험 답안지를 체크할 때 답이 틀렸다고 하지 답이 다르다고 하지 않잖아. 답이 다르다는 건 수학 문제의 답을 보며 영어 점수를 매길 때나 해당되는 말이지. 수학 문제와 영어 문제가 다른 것처럼 너와 나도 다른 거야.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정답이 아니라고 체크해버리면 평생 그 문제의 답은 알 수 없겠지. 가끔 이런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모두 내 마음 같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일을 나는 그런데 너는 왜? 라고 생각하니 복잡하고 어려워져. 수학 문제와 영어 문제의 정답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정할 수 없듯이 다르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저마다의 모습 속에 답을 숨기고 있거든.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그 사람도 나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어. 그 사람에겐 그저 나도 다른 사람일 뿐이니까. 마음 치유력. 신기하게도 사람의 몸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아픈 곳이 저절로 회복되는 능력이 있대. 심하게 다쳤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가만히 두면 저절로 아물고 치유되는. 사람의 마음도 몸과 같아. 살다 보면 죽을 것처럼 아플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죽지는 않잖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 또한 예전에 괜찮았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아플 땐 아파하고 슬플 땐 슬퍼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그냥 있다 보면 어느샌가 다시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마음의 면역력이 조금 약해서일 뿐이야.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아직 시간보다 더 좋은 약을 찾지 못한 것 같아. 관계의 안전거리.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간에는 안전거리라는 게 있어.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한대. 그렇지 않으면 급정거를 하거나 빗길에 미끄러졌을 때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 자동차뿐 아니라 사람 사이에도 그만큼의 안전거리가 필요해. 친구라는 이유로 혹은 가족, 연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함께하고자 하거나 무조건적인 이해를 바란다면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은 부담으로 바뀔 수 있어. 서로의 마음속에 배려라는 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맞춰 나간다면 오해와 이기심으로 생기는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마음이 부딪혀 난 사고는 보험 처리도 안 되는데 미리미리 조심해야지. 나만 모르는 것. 신화 속에는 억울해 보이는 인물들이 몇 있어. 그 중에 아틀라스라는 신이 있는데 거인 신으로 일족이 제우스와 싸워 패하자 하늘을 두 어깨로 떠받치고 있으리라는 벌을 받게 되지. 일족의 신으로서 책임은 져야겠지만 그렇다고 혼자 하늘을 어깨로 떠받치고 있으라니. 착한 것도 정도가 있지. 그건 좀 과하지 않은가 싶기도 해.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아틀라스처럼 착한 사람들이 넘쳐나. 착한 척인지 아니면 진짜 모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깨가 무거워 보일 때가 많아. 그들은 마치 슈퍼맨이 된 양 좋은 애인, 좋은 상사, 좋은 부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주변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스스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말이야. 내 이야기이기도 해. 우리는 모두 한 가지씩 혹은 그 이상의 역할들을 하며 살아가. 그런데 혹시 그 많은 역할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너무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뭔가를 해야만 칭찬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세상을 두 어깨에 짊어진 것 같은 무거움이 느껴진다면 이제는 덜어내도 괜찮아.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 신기한 건 그걸 본인만 모른다는 거.